자, 계속해서 검토 들을 주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중에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관한 쟁점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양도차익 먼저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내죠.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다음에 여기서 25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봐야 되죠.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내용 너무 간단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 계산 얘기가 또 한번 나오죠. 앞에서 통산과 구분 계산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낼 때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라는 부분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등은 별개로 계산을 했었고,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바로 통산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과세 표준 얘기가 세 가지가 있겠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있을 테고,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자, 한 해 만약 세 가지 소득, 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이 있게 되면은 세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구분 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나 퇴직소득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소득의 분류, 또 소득세 분류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써먹게 됩니다. 기본 공제 정말 간단하죠. 양도소득인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묶어서 1호라고 하는 거, 이거 부동산 등이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가 주식 등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등이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될 테고,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게 되면, 자, 이때 역시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등하고 주식 등을 구분해서 각각 얼마 250만 원까지만 어떻다? 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부동산 등의 의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토지 하나 팔고요, 건물 하나 팔게 됩니다. 각각 나눠서 팔았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바로 자, 토지에서 250 빼주고 건물에서 250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1년간 묶어서 딱 한 번만 250만 원을 공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미등기 양도자산과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기본 공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자, 양도차익 계산했다고 치고요, 양도소득 금액 어차피 양도차익과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뽑아낼 때도 250 빼주는 거, 요거 제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세율 70%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제일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자, 미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소위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논의했던 중요 쟁점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기술상 기본 공제, 이건 알긴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구분 계산 얘기, 양도소득 과세 표준하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하고 퇴직소득 과세 표준 구분하여 계산한다. 뭐 이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길어서 내기도 좀 그래요. 깊이 팔 것도 아니고요. 왜? 양도소득세 8문제 나오는데 내릴 거 정말 쟁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시험 문제 큰 쟁점은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 계산됐으면은 그 다음 단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죠. 자, 그래서 계속 해왔던 얘기 차금과 차금과까지 이제 계산이 되게 되면 여기다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 간단히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세를 곱한 값, 이게 바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 자, 일반적으로 이 산출세액에다가 세법이라든가 세법에서 감경하거나 감면하는 세액 등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걸 빼고 난 금액, 이걸 나중에 총결정세액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야?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세율 관련해서 한번 복수 한번 해보실까요? 세율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됐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의 쟁점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뭐냐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원시 취득 2.8%라고 되어 있었고요. 유상 승계 취득 1, 2, 3, 4라고 해서 주택은 6억, 9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3개 구간을 만들고 1%, 2%, 3%. 다만 2%는 땡.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다.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1, 2, 3 농지 유상 승계 취득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할 것이 무상 승계 취득 농지에 대한 상속 2.3%, 농지의 부동산의 상속은 2.8% 하면서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 바로 증여, 즉 상속 외 원인에 따른 무상승계 취득, 비영리법인은 2.8%, 공유물 등의 분할해서 취득은 2.3%, 이런 게 이제 표준세율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든가 중과 기준세율에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적용을 했던 것은 환상의 분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개, 지, 과 등에 있어서는 중과 기준세율. 어찌됐든 취득세율은 시험 문제 내기 좋은 파트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거. 두 번째,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설정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액의 0.2%. 자, 지역권의 설정 이전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의 설정 이전 등기 관련해서는 전세 금액 0.2%,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임차권 등기,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은 재공금액,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관련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은 채권 금액의 0.2%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요. 이 외 등기, 말소 등기라든가 바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등등, 경정 등기는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어찌됐든 간에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이런 등기에 있어서는 6,000원, 또 계산 금액이 6,000원 미만이 됐을 때 6,000원까지, 이런 게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이라고 하는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저거 있었다. 재산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는 일단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이염터공이라고 하는 거, 염전 터미널 부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 4%는 장장 해서 별장,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까지 4%, 이만큼이
분리 과세 대상 등과 관련해서 토지 건물과 주택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주택 등은 소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표준이 크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가 재산세 세율 등에 관한 주제. 종부세 세율은 공부 안 하셨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율도 따져볼 실력이 없어요. 자, 한편 양도소득세 세율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개업소의 이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하게 표를 보낼 정도로 중개세무사 사무소에서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출제되는 비중 대비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외울 가능성 등등등을 감안했을 때 택도음식거리야. 그럼 이제 기본만 알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양도소득세율이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양도소득세율 보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 아까 우리 70% 적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설령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전제가 돼버리면은 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테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었고 세율 70%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건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10년 전에 문제, 유치한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자, 지금 양도소득세율 관련해서 지금 최근 한 5년 사이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토지, 건물, 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유기간 1년, 2년 요 정도까지 가지고 경우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 건물에 관한 부분 검토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취득한 후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말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할 테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미등기 양도자산 등과 관련이 없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할 거 보유기간 1년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100분의 50의 세율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 앞에 쭉 계산해 왔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자, 요건 이제 비사업용 토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소위 사업용 토지 놀린 땅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똑같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 되면 100분의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보게 되면 1년 미만은 바로 과세표준 곱하기 100분의 50, 50%의 세율을 붙이게 될 테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100분의 40, 주택은 조금 세율이 낮습니다. 1년 미만이 됐을 때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그럼 또 오버해서 자 건물의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름의 세율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용 토지가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변수가 많아져. 자, 그 다음에 주택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느냐, 40%도 낮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건물과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40%, 주택은요 1년 미만일 때 40%의 세율을 때려맞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외우게 되면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한 문제는 50% 확률, 지금 5개 중에서 지금 3개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문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이어서 이 정도까지의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어느 정도 찍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 1,200만 원 미만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경우수를 다 따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표를 들여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이라고 하는 거 공제하는 거, 이게 기본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앞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얘기는 거의 논할 실력이었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건물과 토지와 주택에 있어서 바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차금과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산출세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가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는 것이 국외